자,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아직도 진실은 안개 속이죠. 특히 당시 연평도 상공에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떠 있었고 우리 군이 감청도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 전문가인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를 스튜디오로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군이 발표를 할 때 네. 정말로 두 눈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부 취재를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1993년 이후로 지금 27년째 국방부 거의 맡고 30년 있는데 가까이 출입을 했군요. 그동안 사실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겪었고 이에 따른 이제 군 당국의 발표를 봤는데 이렇게 정말 CCTV로 들여다보시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시 첫 발표는 우리 군의 감청 정보로 파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군의 감청 수준 이건 어떤 정도로 봐야 합니까? 뭐 자세한 거는 뭐 비밀 사항이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에 상당히 발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경우도 북한이 사전에 이제 도발 징후가 이제 암호로 교신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도 우리가 통신감청부대에서 포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이제 18년 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북한도 그동안에 이제 광케이블을 까는 등 이 통신감청에 대비한 대책을 많이 세웠지만 우리 군의 감청 능력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각종 이제 서해상이나 이런 데 통신감청 기지를 비롯해서 백도 통신감 정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청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군이 워낙 자신 있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이제 또 하나 이 TOD 그러니까 열을 감지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일종의 CCTV 같은 거죠. 이 TOD가 연평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OD에서 불꽃을 감지했다 이런 발표를 또 군이 한 바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도 상당히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TOD에 뭔가 상당히 구체적인 장면이 잡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TOD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연평도뿐 아니고 최전방 지역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이 관측 장비가 TOD인데요. 이거는 물론 밤에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가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 3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TOD로 예를 들어 시신을 분태운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D 외에 이제 요즘 상당히 높은 배율을 가진 이 망원 고성능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에도 전장하고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TOD 외에도 다른 수단들이 동원됐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구체적인 그러한 정황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통신 감청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 역시 TOD보다는 통신 감청에 뭔가 뭐 기름을 기연제라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찰 자산이라는 표현 뭐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에서 한미 정찰 자산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오산 기지에는 유투 정찰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있고요. 근데 유투 정찰기가 재밌는 게 우리가 사진만 찍는 걸 생각하시는데 통신 감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투 정찰기에서 사실은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 기지에서 RC-10이라는 이 전술 정찰기들이 또 매일 몇 자리씩 뜨기 때문에 이건 역시 통신 감청이 주고요. 이런 이제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실시간 또는 시차를 두고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TV조선에서도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출동을 했죠. 이 또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날 밤 시신이 그러니까 총살을 당하던 총격을 받던 그 시점 비슷한 시간에 이제 코브라볼이 연평도 상공에 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자 이거는 어떤 정도 코브라볼이라는 건 어떤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까? 코브라볼은 원래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이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걸 주임무로 하는 이제 특수한 전략 정찰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능 카메라 등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브라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 추적이 아니라
연평도 상황 관련된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이 우리 필요할 정부는 것 아직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네. 현장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다라든지 영상 자료가 있다라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미군이 조금 전에 코브라볼 얘기 뭐 U2 정찰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그 첩보 자료들을 확보를 하면 우리 군이 요청하면 바로 넘겨줍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는 이제 오산에 이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는 같이 받아서 분석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 정찰기 정보 등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통신감청 정보의 경우는 시차를 두고 전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2일 9시 40분쯤 이제 총격 사살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한 건 24일 오전인데 그러니까 30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미국 우리뿐 아니고 미국 쪽에 통신감청 정보도 받아서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죠.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첫날 군에 너무나 자신 있는 첫 발표와 그 뒤에 정부의 설명이 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이제 납포가 된 게 3시 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6시간 동안을 취조를 당하다가 9시 40분쯤에 이제 총격 사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발표는 그 다음날 새벽 1, 2시쯤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 때도 여전히 쪼가리 첩보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4일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공무원 A씨의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기본적인 속성은 웬만해서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군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북한이 민감할 내용 아닙니까? 또 현 정부에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첩보가 아니고 정보로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22일 밤의 상황은 첩보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첩보를 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안보 관련 장관을 비상 소집을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 발표하고 지금 딴소리를 한다고 해서 한 뒤에 지금 과거에 이제 정보로 발표한 것을 다시 첩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군에서 북한 관련 어떤 민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고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정보 왜곡이 역사적으로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가 한번 과거의 전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27년 동안 취재해온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의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